최근 미결제 약정의 뒷그림자를 해석하시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 전략을 수립해주고 계시는데요. 요새 먼저 이 F4라고 보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회 또 SK스퀘어까지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진짜 많이 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있습니까? 5월 6월 달장 비슷하게 또 갈 것 같아요. 쏠리면서. 어떤 점에서 그런 시그널을 읽으셨어요? 미결제가 전번 주에 네. 제가 비차익으로 현물을 때리면서 우리 갖고 계신 분들은 외국인이 어이구 주식으로 때리네, 합성해서 때리지 않고. 그래갖고 7월 30일 상한가 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16만 165만 원 깨면 팔아라는 게 그게 140만 원 초반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결제를 줄였어요. 근데 줄이고 선물에서는 왕창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제 그 테마색이 크게 투자하고 이거는 그 테마색 스타일이요. 이게 지분 확보에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테마색이 들어왔다는 건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미결제 약정의 뒤에 인수분해를 해라. 그래서 이때도 한번 보세요. 상한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955가 이렇게 죽이면서 할 때 이게 935대에서는 사람들이 다 공포했지만 여기서 적정 매수하라고 그랬거든. 반드시 올린다. 왜? 미결제 약정 땡긴다. 증가시켰다. 그런데 바로 또 1050대에서는 49, 50대에서는 미결제로 줄인다. 그래서 제가 8월 4일, 5일 이후에 이게 죽입니다라고 해드린 거예요. 근데 싸게 사세요라고 해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전번 주에 이제 이 네 가지만 보세요 하면서 뒤에 합성이 나오는데 저는 죽였다가 땡기는 기간을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시장 심리는 아직도 나빠요. 오늘도 선물 막판에 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돌렸고 현물은 샀는데 그래서 뭔가 자꾸 터는 느낌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그거 일반 투자자들에게 털리게 만드는 것 같고 저는 9월 12일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너무 또 기대감을 주는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네. 제가 7천을 넘을 때 시작이라고 하는데 저항으로 작동할 것 같거든요. 7천선이요. 네, 근데 지금 CPI나 PPI 갖고 이게 좋게는 흔들어 버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시장의 밑바닥에서 그 아시아 쪽 해지들이 큰 전략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좀 확인하느라고 좀 출장도 갔다 오겠지만 여러분들 흔들 때 털리지 마시고 네. 한번 그 장기적으로 12월 때까지 한번 추세로 가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의 대안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뭐 화장품을 사라, 뭐 바이오를 사라. 저는 어제부로 그쪽 다 털고 반도체로 싹 몰아라고 전략을 세워드렸거든요. 그래서 타이거 뭐 바이오 톱10이든 알테오젠 다 때려갖고 SK 하이닉스나 SK 스퀘어, 네. SK 스퀘어 이런 것들로 매수 전략을 세운 것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파색을 미결제를 쭉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현물에서 때리고 선물에서 사서 이제는 현물 올리는 트리거를 뭐로 잡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서는 그 금융 마피아들이 들어온 것 같아서 저는 일단 큰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시아 해지 전략이 바뀌었다.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보면 시장이 반도체 탑2 종목을 중심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주비님.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7월 30일 상한가 칠 때 선물이 1041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950대까지 뺐다가 다시 야간에 1060 주고 또 죽였다가 950에서 지금 964에 지지해주고 오늘 1050을 거의 근사치로 장중에 구경했다가 막판에 좀 밀렸는데 저는 이제 1010만 안 깨면 저는 이제는 1200을 목표로 1200까지 한번 열어두세요라고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1030이니까 100포인트 500 치면 200 정도 이상이면 1000이 더 플러스 되면 6500이면 7500이잖아요. 그거를 다음 주에 확인해 보죠. 다음 주 정도에 제가 디데이를 8월 요건 지나시고 이 스케줄을 한번 좀 읽어 보시죠. 네. 다음 주라는 말씀은 한 주 동안에 1000포인트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 재료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재료를 보실까요? 혹시 오늘 밤에 있을 CPI를 보십니까? 그거는 이용해서 우리 털리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I, PPI가 2.5 미만 나오면 나스닥 오를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에 또 그것 때문에 불안했는데 내일 야호하면 때려야 돼요. 오히려 PPI, CPI 인간들 그거 보게 하고 지네들은 밑에서 950, 70에서 거둔 거를 네. 때릴 때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대충 26, 7만 원, SK 또 170만 원 오면 또 때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또 물린 사람도 털리게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때 이제 그 다음 주 정도 지나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우리 연휴 아닙니까? 대체 휴일. 그래서 FMC 공개록이 수요일이고 요 유니티리 그러니까 19일에서 27일 사이를 저는 서프라이즈제로 나오지 않을까. 이게 테마색이라든지 제가 들어오는 제가 싱가포르 형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라고 전번주에 넌지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요거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앞서서 설명할게요. 네. 주요 일정을 좀 봐주시겠어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월가가 AI 금융에서 해지가 금융하고 선펀드하고 짝짝꿍 시켰다는 게 중요합니다.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고 옛날에는 옆에 그림이 뭐냐면 엔비디아 오픈AI 돌려막기 순환 투자잖아요. 여기에 금융이 플러스해서 AI 순환 금융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그 엔비디아가 갖다 해서 그걸 누가 대출해 주는가? 대출해 주는 사람들이 그거 파산되면 큰일 나고 소프트뱅크도 그거를 보아라 했더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해지들이 그 갖다 예를 들어서 프라임 브로커들이 돈 대줬다고 하면서 걔네들이 머니 게임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엔스로피가 10월 말에서 11월에 상장합니다. 그 다음에 오픈 AI가 9월 달에 상장합니다. 시장 조성해야죠. 높이 팔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9월, 10월 딱 중간 선거 있기 전에 요거 작업도 들어갈 거랑 그 다음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테마색. 여러분들 여기는 타짜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좀 성격을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억나세요? 2008년도에 그 서정진 회장이 사기꾼으로 몰리고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이 그때가 2만 원에서 8천 원 막 빠지고 난리 쳤던 때 그때 셀트리온이 망한다. 그때 살려준 사람이 테마색입니다. 근데 그걸 만든 분이 우리 제가 형님 1세대 매니저들 그 싱가포르 가신 분들이에요. 그 싱가포르에 이분하고 연결이 돼 갖고 로잇 시아파 히말라니 아유 발음도 힘들어. 네. 이분이 지금 테마색을 주도하는 CIO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치아송휘라고 하는 분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도 얘기하는 데 없고 그런데 이분이 약간 인도 사람인데 싱가포르 국적 들어오면서 2008년도에 첫 투자에서 승부 건 게 셀트리온입니다. 네. 의사결정하신 분이에요. 이때 의사결정해갖고 이분이 로잇 시파이 말라니 인도 델리 경제학 석사 인도 출신이신데 모간 스탠리 동남아 파트에 해서 2008년도에 테마색에 들어오면서 첫 카드를 그냥 셀트리온으로 그리고 그 뒤에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국 매니저 1세대. 이 스토리텔링 아시는 분 잘 없을 거예요. 그래갖고 서정진 회장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이때가 요때예요. 금융위기 나오고 막 난리 쳤을 때 아닙니까? 8천엔에서 2만 원대. 네. 이거를 지분 3자 배정으로 2008년 3, 4월에 이거 투자 결정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시점에 첫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승부를 걸었겠습니까? 이분이 총책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뒷배경에 연결이 되신 분이 아까 제가 설명한 이분, 여기 칭하송이 두 분, 이 두 분이 지금 테마색의 넘버원, 넘버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투자했다는 얘기는 네. 저는 보이지 않게 서프라이즈, 요새 우리가 다 몸매어 기다리는 게 뭐죠? 주주환원? 그러면 그거 생각 이상으로 준다라는 걸 아니까 투자한 것 같아요. 벌써 여기는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너 최대 얼마 줄 것 같냐?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잉여 현금 흐름의 50% 정도를 배당으로 혹은 자사주 매입으로 쓰겠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기대하는 바는 삼성전자가 200억? 200 너무 조인가요? 센 것 같아요, 솔직히. 네. 200억, 뭐 SK하이닉스는 100억, 뭐 이런 말은 도는데 네. 저는 그냥 한 주당의 가치를 그냥 딱 생각하겠습니다. 주당 가치요? 네, 요번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 300 얼마 때 하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밖에 안 주냐. 그러면 만약에 그 주당 375원을 주겠다라고 예. 얘기가 있었죠. 근데 주당 10,000원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 그러면 배당률이 얼마나 되는 거죠, 대표님? 난리 나겠죠. 근데 그거는 꿈이고 저는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여기 보시면 네. 이 40, 그러니까 제가 10조 배당 때 총 그 상장돼 있는 주식에 10조 배당이 하면 이게 13,0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거 10조 여기에서 좀 희석화시키더라도 저는 3,000에서 5,000원, 그리고 자사주 매수 카드를 들어가고, 나는 최태원 회장님 입장에서는 네. 지금 뭔가 지분 가치를 새롭게 미국에서 투자해 갖고 높이는 방법을 세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 SK하이닉스 악재를 지금 그 퍼뜨리는 게 중복 상장 아닙니까? 그 제가 그걸 무시하라고 자꾸 그러는 게, 네. 그것도 삼성, SK하이닉스, ADR 같이 미국에 하나의 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상장해서 LG와 아까 엔솔이 상장하면 이건 난리 나고 악재예요. 네. 근데 미국 시장에 상장해. 하나는 상장시킬 거라고 봐요. 솔리다인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상장시킬 거라고 봐요. 그럼 계속 누르면 악재로 생각할 텐데, 본주 그거를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새롭게 중복사 하나 줘서 미국에서 자원을 조달해 갖고 이걸 들어와서 본주를 작업하는 데 사용하고 개인 지분 높이는 데 사용하나 보자고요. 그리고 계열사들 교통 정리하면서 뭔가 SK 그룹 자체의 구조 조정하는지 보자고요. 저는 그 그림이 이번에 이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 10년 질직근 그 이혼 소송 거의 1조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10년 안에 그 1조 나가는 거를 어떻게든 털어내야 돼요. 그러면 1조 나갈 거를 대비한 저는 5조나 그 이상을 벌어들고 얻는 창구를 만들 것 같아요. 그걸 미국에서 만들고 그 보이지 않는 그 SK 그 전략팀들을 다 보내갖고 테마세 꼬셔놨고 합작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나온 스토리 같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 투자하고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 도시바 지분 인수하고 키옥시아. 그래서 대주주가 딱 나오고. 이런 스토리텔링을 쫙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1순위를 네. SK 스퀘어를 들었어요. 근데 왜 SK 하이닉스가 아니고 SK 스퀘어예요? 투자가 배당 싸움이잖아요. 그럼 그것부터 올리는 거죠. 그것부터 올리고 SK 하이닉스는 계속 중복상보에서 누르고, 그래서 이게 따라가는 순서가 나오나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다들 박스, 그리고 요번에 많이 물리셔갖고 그 대부분들 그 제가 6월 중순 때 하지 말라 하는데, 제가 제일 요새 보니까 저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저 외에는 적극적으로 믿는 데가 없더라고. 대부분들 올라가면 터세요, 리스크 관리하세요, 물리신 거 뭐 조절하세요, 박스밖에 안 될 겁니다 라는데, 이게 외국인 애들이 우리 그 어널리스트나 매니저들을 갖고 놉니다. 기계 갖고. 그래서 상상 이상의 프로젝트가 나오는지
그걸 8월 26일, 27일을 디데이 잡겠습니다. 타이밍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사용하지 않을까 그 다들. 그래서 아까 일정표가 저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세우는데 가장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데 네. 여기 보세요. 저는 이때를 26일이 현대차 CEO 인베스트데이, 그 다음에 27일이 엔비디아 시작. 요 때를 디데이를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보냐? 이때까지 7천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나? SK하이닉스 170, 180 보면 다 때린다고 이제 잡을 겁니다. 네. 그리고 SK스퀘어는 이번에 115만 원, 120만 원 오면 나는 뭐래도 때릴 거다. 삼성전자는 전에 26만 5천, 27만 원에 못 때렸어. 그러니까 7월 22일 정도 가격대. 지금 SK하이닉스는 그때가 200만 원인데 그때 놓치신 분이 이번에 180만 원과 190만 원 와라. 난 때리는. 이게 지배할 거예요. 때리지 마세요. 반이라도 때렸다 샀다. 왜냐면 거기서 때려갖고 한 10%에도 조정 주면 괜찮은데 거기서 또 10에서 20% 치고 나가버리면 이제 구경만 하시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게 일반들이 하는 게 아니라 헤지펀드나 이 보이지 않는 오징어 세력들의 설계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2배짜리는 일반들 잘 못 삽니다. 그죠? 요번에. 그럼 그들만 이거로 이제 게임하면 또 오히려 이제 일반들이 또 꼭지 잡아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초기에는 못 들어갔다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100%, 200%막 줘요. 그땐 또 다시 호모 영상 나와서 그때 교육받고 뭐 돈 구자를 키우고 막 이렇게 해서 그때는 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게임은 한 달이나 한 달 반의 짧은 게임이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아시아 헤지나 이런 애들은 네. 유치월 같이 건전하게 추세로는 안 만들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테마섹도 역시 2008년에 셀트리온을 투자해서 굉장히 많이 주가를 부풀렸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좀 장기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테마섹은 장기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 테마섹하고 붙은 우리가 이런 단어 쓰면 쪼찍. 같은 이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오히려 주거니 받거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네들은 파킹 시킨다고 그러는데 테마삭한테 팔게끔 또 죽여놓고 또 자기가 땡기고 뭐 이러한 시소식을 핑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림을 그려갖고 네. 제 생각에는 9월 그 선물 옵션 만기 때 그때 한번 전후해서 크게 흔들지 않을까. 그리고 12월물로 바뀌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시각이 모든 에너지가 바뀌는 거는 저는 이번에 3, 4분기보다 4, 4분기 실적에 우상향이 나오면 아 이제는 진짜구나. 분기를 2번 하긴 했는데 그리고 그때 배당과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투자와 그리고 그때쯤에 오픈 AI하고 시장의 눈에 콩카풀 쓰게 만드는 그런 어떠한 그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또 아까 두 가지가 딱 걸리지 않습니까? 10월하고 11월 달에 엔트로픽하고 오픈 AI. 이거를 저는 지네들끼리 돌리면 이건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금융이 들어가 갖고 그래서 이 신호탄이 엔비디아가 자금을 조여서 그러니까 끼리끼리 연맹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픈 AI의 패밀리, 그 다음에 엔비디아 패밀리, 그 다음에 엔트로픽 패밀리. 이게 패밀리가 무섭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뒷돈 대주는 프라임 브로커의 에너지들이 금융, 헤지, 테마섹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는 저는 우리네 그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빨리 좀 우리나라 방어해야 되는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종료 기업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올려놓고 흔들어놓고 올려놓고 흔들어놓고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MSCI 2028년 들어가면 지분은 다 걔네들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금융당국이 지금 괜히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 갖고 난리치는데 저는 빨리 은행권의 그 규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주식 좀 사게 10%는 강제로.
이러면 또 욕먹겠다. 예?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방어를 못해요. 지금 연기금망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이러한 물살의 큰 그림을 이제 크게 금융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계나 지금 아시아 엣지들이 약간 좀 오징어색 잔인해요. 그런 애들이 뮤추얼 펀드 들어올 때 벌써 이 작업을 지금 3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번에 급등과 급락을 만든 게 나는 그 작업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칭을 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방어하기보다는 규제하잖아요, 자꾸. 그리고 가장 문제가 우리 요번에 전 국민의 주식하는 선거였는데 물려갖고 반토막 만드는데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은 요새는 어떻게 했어요? 본전만 되면 빠집니다. 그거 다 털렸을 때 누구한테 가겠나라는 생각도 해보시고요. 그런 점.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외국의 그 잔인한 헤지펀드들의 공격을 막으려면 우리나라도 간단히 해서 금융기관들이 주식 비중을 간단히 해서 이게 투기로 등급 빼갖고 뭐 여러 가지 아니라 펀드를 만들든지 뭐 해서 은행권은 기본적으로 10%를 부동산 담보 이거보다 주식으로 보유하게끔 규정을 바꿔주는 게 이런 큰 그 외국인들의 공격 왔을 때 방어망을 구축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없을 때는 우리나라 주력 기업의 수출 기업들은 잘못하면 지분의 거의 반 이상을 이 변동성의 외국인들이 다 펀드가 갖고 있으면 이거는 국부가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에 10,000에서 15,000 가면 뭐예요? 그 이득을 우리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 펀드나 외국 자산이나 헤지펀드나 이런 쪽이 갖고 가게끔 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될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금융당국들은 지금 요번에 9천 갔다가 5천까지 빠지니까 시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보이지 않는 오징어 세력들의 변동성 같아요. 그리고 이거 당장 9천은 안 가겠는데 7,500과 6,500 계속 흔들어서 우리 털어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과 내년에는 또다시 9천을 넘어서 그때는 12,000, 15,000원 보내는데 그 작업이 지금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우리는 빨리 판단하고 대응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답답하지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우리나라가 MSCI 그러니까 2028년쯤에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때 됐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분을 갖고 있지 못하면 외국인들에게 수익률을 다 뺏겨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력이 뭐예요? 반도체죠. 수출이죠.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조선하고 전 세계 제조를 딱 보세요. 저는 10대 제조 우리나라입니다. 거기에 대표되는 주력 기업들이 다 있는데 네. 이 흔들어 갖고 주인이 우리나라나 기업이 아니라 외국인 헤지펀드거나 그래 갖고 그러면 그 에너지가 다 누구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2030년 이후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작업이 저는 특히 중국계 애들 중심으로 저는 공격 앞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방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연기금도 요번에 팔지 말라고 그래갖고 좀 팔았으면 요번에 이만큼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가들은 대충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하십니까? 분산화시키잖아요. 우리나라 쪽에 내 지분 주가만 올라가면 뭐예요? 내 지분이 없으면은 답답하시는 게 이제 최태원 회장님이시고 그리고 또 이재용 회장님도 이제 그거를 분산화시켜서 미국에 거점을 둬갖고 달러 베이스, 원화 베이스를 분산 투자를 해서 미국에 집중 투자해서 분산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0대 그룹은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중국계 자금이든 아시아지 자금이든 뭔가 공격 들어왔을 때 그거를 미국계 달러 자산으로 갖고 있어서 방어해서 롱숏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야 살아남지 잘못하면은 국가 주력 기업들 뺏기는 시나리오에 우리가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요번에 그 해지들 이렇게 노는 거 제가 그나마 그쪽 1세대 세력들이나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네.
거기서는 역전략을 많이 써요. 퍼뜨려 갖고. 그래서 6월 중순에서는 제가 다 팔고 오히려 농담 삼아 여러분 LG생활건강 사시면 아무도 안 보는데 이거 한 30만 원까지 가서 30에 50% 갑니다. 걔가 50% 갔잖아요. 예? 그리고 LG생활건강을 가고 파니까 다음부터 화장품주들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논리는 바벨 전략 떠들잖아요. 반도체만 갖지 마라. 다시 화장품도 사고 빈집털이 된 것도 사고 코스닥도 사고. 그런데 우리나라를 깊게 보면요. 우리나라 10대 수출 주력이 안 가면 지수만 못 가요. 그거는 사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는 게 트럼프의 11월 선거의 결과. 뭐 레임덕이 형성.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 감옥 안 보내고 밑에 내 새끼가 그래도 이제 다음 대권을 잡게끔 뭔가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돈이나 열심히 벌자라는 구조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요새 자꾸 마스가라든지 법원 안 상원이나 이런 데는 안 되는데도 자꾸 툭툭 던지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하나오션도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9만 원을 팔아서 7만 원 사라고 했는데 요새는 갖고 갑시다. 뭐 이런 뭔가 진짜 수주를 주는지 원자력도 그럼 거기엔 대장 두산 에어빌리티. 그래서 각 로봇주에는 두산 로봇, 뭐 레인보 로보틱스, 대장주 로봇스타. 그 다음에 또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조선주에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을 먼저 가고 아직 못 간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순환시키면서 12월 달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8월, 9월 달을 나쁘게 보시는데 대부분들 저는 오히려 의외의 또 파동이 나오는 가능성을 최근에 이제 그 미결제 약정 변화 보고 네. 체크될 것 같고 우리나라 연기금은 내년에 힘씁니다. 이건 왜 그러면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금년 말로 그만두세요. 2026년 12월 26일로요. 그럼 다음 운영본부장이 누가 되실까가 핵심이고요. 이분은 현 정부의 정책을 밀면서 포트를 조정할 겁니다. 지금은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음 분은 따를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큰 그림으로 한번 또 포트를 조정하시는데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이게 이제 기업 분석보다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팔로우더맨, 팔로우더 머니의 그 물줄기로 설명해 드린 거 아닙니까? 네. 당분간은 반도체 업황이니 펀더멘탈이니 그 다음에 뭐 퍼니 이런 거 접근하지 마시죠. 그냥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핵심되는 자산이 해지에 의해서 싸게 사게끔 만들 때는 어떻게 작업을 할 건가? 어떻게 흔들 건가? 그리고 추세로 갈 건가? 아니면 박스에서 흔들 건가? 그래서 이벤트 들어올 때마다 그 이벤트를 매도로 사용할 건가? 매수로 할 건가? 그런 어떠한 헤지펀드의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접근하셔야지 걔네들이 좋은 얘기고 좋은 얘기인데 엎어버리면 엎어지는 게 정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코스닥 레버리지나 화장품이나 그쪽 그거는 7월 말에 해갖고 벌써 50이나 더블 간 게 많습니다. 그쪽은. 그래서 50이나 100% 간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이오나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 바닥 대비 50%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더 이상 갈 여력이 크지 않다. 예. 네, 괜히, 그래서 예. 매도를 해서 말씀하시는 F4라고 하시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스퀘어, 삼성전기 쪽으로 매수하자라는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삼성전기는 제외입니까? 에너지가 제외예요. 너무 많이 올라서 예. 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네. 이거를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저는 7월 22일이 각 주가가 얼마였나를 보고요. 네. 그 다음에 3월 31일이 주가가 얼마였나를 비교해서 좀 위치 파악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보죠. 삼성전자가 3월 31일이 SK 여기 보시면 165만 원이에요. 요번에 180만 원대까지 찍고 여기가 7월 20 요게 200 여기 보시면 이거 잘 안 보여. 27만 원이에요. 여기서 걸릴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막 오늘 딱 땡기잖아요. 여기서 50% 치고받거나 2배 레버리지 치고받고는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크게 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7월 15일 위치를 뚫으려가 관건이에요. 7월 15일.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삼성전자로 기준으로는 28만 원. 요거 그러면 근데 30만 원 이상 투자자들은 금년은 구경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얘네들 거기서 털게끔 만들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래서 제가 전번에 타이거 반도체 ETF가 3월 말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 F4나 거기에서 그 다음이 한미반도체니까 네. 한미반도체를 사라라고 이 전략 그리고 바이오 팔아서 타이거 톱10 반도체를 사라는 것도 요것도 3월 31일 저점을 6개 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종합주가 지수가 504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깼다면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F4하고 그 다음이 한미반도체예요. 그러면 저는 어디까지 보면 이거 4만 원을 돌파하나 보려고 그러는데 그 순위 얘네들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한미반도체. 오늘 코스닥이 마이너스에 돌아선 것도 알테오지나 이런 것들은 뭐지만 거기에 소부장이 주석 엔지니어링 밑에 단에서 소부장이 끌고 오니까 그래도 플러스로 돌아선 게 그 원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F4 수준으로 계속 움직일 텐데 여러 번 흔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스 이론에 취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바벨 옹숏을 이게 잘 맞네 하게끔 만드는데 저는 그게 허시다락으로 오히려 엮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걸 뚫는 타이밍을 저는 아까 얘기한 27일을 디데이를 잡아볼래요. 그래서 엔비디아 때 우리 이 타이거 톱10이 위치 그 다음에 SK 스퀘어를 저는 이번에는 1순위로 봅니다. 네. 허를 찌르는 어제부터 제일 먼저 매수세가 들어오더라고요. SK 스퀘어가 마이너스에서 그러면 얘는 일단 120, 130이 저항입니다. 이걸 뚫어야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이래서였구나 라는 에너지를 SK 스퀘어 배당 주주하는 이거를 SK 스퀘어라고 해서 읽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는 25만 원, 27만 원이 1차 저항. 제가 30만 원대는 하지 마. 15만 원 보이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4만 원까지 뺐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팔지 말고 121선 돌파하면 반 팔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180에서 200이 저항인지 뚫는지 이건 뚫을 때 치고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HBM 관련된 종목은 순환의 후발주로만 생각을 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보는데 제가 삼성전기는 좀 의사결정을 왜냐면 얘가 7월 그러니까 크게 얘도 빠졌지만 빨리 회복했어요. 그래서 얘는 7월 22일, 7월 15일이 140만 원이에요. 그러면 130만 원에서 10만 원 바라보고 얘는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더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거보다 삼성전기 팔아서 같은 개념에 사막 콘덴서 하겠습니다. 다 같은 개념에. 네. 사막 콘덴서가 아직 그 갭을 못 맸거든요. 반토막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기 팔아서 MLCC 사막 콘덴서나 아니면 그 전고체 2차 전지 종목들 중에 못 올라간 것들.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종목들 많아요. 빈집들 그거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대 수익률 게임으로 같이 보셔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최근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도 국내장이 잘 따라가지 못하다가 오늘 미국장의 3대 지수가 모두 약했는데도 반도체 지수가 오르니까 국내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롯한 반도체주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이런 급등 에너지가 나온 이유를 좀 찾으십니까? 어디에서, 대표님? 저는 선물 쪽에서 이제 현물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샀다면 네. 오늘 인수분해 한 보면 갖다 해서 이것부터 보시죠. 제가 이거 뺍니다. 8월 6일 날 8월 꼭지지고 3조 8천억 중에 거의 3조 5천억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해서 얘네만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비차익 매도입니다. 합성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건 죽이는 겁니다. 해갖고 이게 죽인 게 어제까지예요. 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인수분해를 딱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현물에서는 샀어요.
근데 선물은 아직도 흔들어요. 선물로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8월 10일까지 2조 9천억, 7조 5천억, 1조 5천억을 죽여갖고 심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어저께 2,900억, 오늘 8,300억을 샀어요. 그래서 비차익이 이제 빨간색이네. 플러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오늘 장 끝나기 전까지 선물에서 3조 4천억을 사고요. 선물이 매수였어요. 네. 그런데 4시 10분에 얘네들 집계가 완료되거든요. 마이너스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때요? 아니, 현물은 샀어. 근데 선물은 청산했네? 그러면 오늘 또 CPI 불안하니까 일부 털어냈구나. 또 내일 CPI 갖고 죽이려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기계가 그거 노리는 것 같아요.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9시 반에 CPI 갖고 갖다 얘기해서 저는 CPI가 2.5 아래 내려 2.5나 2.4만 나와도 내일 미국 시장 급등해요. 그러면 내일 1100에서 1150까지 땡겨놓고 죽이나 오히려 그것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 상계 쌍끌이 매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LG스퀘어 딱 요 5가지를 땡긴 겁니다. 네. 이게 지수 관련주예요. 그죠? 기관 매수도 비슷하게 들어왔더라고요. 똑같죠? 네.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어때요? 선물은 청산 시스템이에요. 근데 누적으로는 매수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네이키드 매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딱 지수 관련주 딱 핵심만, 그러니까 앞으로 요게 주도되나 보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LG스퀘어, 주성엔지니어링. 여기서 가장 미흡한 게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전차 현대차만 가주면 네. 저는 아까 얘기한 이건 천은 바로 간다. 천은 바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왜? 현대차가 지금 가장 문제예요. 현대차가.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7천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고 새로운 파동은 저는 그래서 현대차하고 그 ETF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ETF 별명 지은 네. 그걸로 하겠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지금 그 서로 돌려막기 투자했는데 요새는 이제 어떤 개념 합니까? 원전이나 전력 설비나 이런 것들을 뭔가 데이터 센터라면 전력이나 수급이 이게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 지분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빌 게이츠 오시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 오는 거는 저는 그렇게 큰 에너지를 안 보는데, 테라파의 그 대주주 중에 엔비디아 있는 게 아세요? 그런가요? 예. 테라파의 대주주 찾으면 엔비디아, 네. HD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산 인프라코인데 두산 그룹 없어요. 그냥 그 SK 이노베이션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엔비디아가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쪽이 금융하고 합작해서 오징어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금융이 됐다는 얘기, 또 손정희 회장이 또 투자, 자기 그렇게 승부가 또 담보 잡아갖고 또 투자해요. 이게 하나의 헤지펀드들이 연맹으로 짝꿍을 한 거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최대 악재는 뭘까요? 그분들이 실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분이 실패하는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적인 리스크. 예. 네. 그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헤지펀드들이 지가 투자한 거 돈 털릴까 봐 지네들이 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10년짜리 국채금리 갖고 보면 이게 5.0을 넘어가는 세상이 나와갖고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2번까지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스토리가 구상이 될까 할 때는 뭐 모르죠. 그 세상이란 건 그래도 10% 확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동 사태가 세계 대전화 돼갖고 또 난리 치고 또 전쟁 확산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9월 중순까지는 그런 건 절대 없다라고 보는 게, 절대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시진핑이 9월 14일, 15일 날 정도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만나갖고 이게 국면 전환 교통 정리되는지 그거 본 다음에 판단하고 그때 10년짜리 국채금리 보고 그때쯤에 이제 그 FOMC 또 맵 얘기들 들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10년짜리 국채금리만 4.5만 내려오면 이거는 이제 발동 걸린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10년짜리 국채금리만 이게 블랙스완만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이미 동남아 해지나 그다음에 또 블랙록이나 테마색은 승부 걸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현대차도 함께 좀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도 중간에 언급을 해주셨고요. 앞서서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뭐니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래서 아까 디데이가 8월 25일이나 27일 사이에 네. 이게 SK 하이닉스부터 발표할지 삼성전자 발표할지 둘이 짝짝꿍하고 동시에 발표할지 모르겠는데 발표는 한다. 그런데 300원에 곱하기 10배는 하자. 그래서 주당 3,000원 시나리오와 자사주 소각 얘기가 같이 나와서 네. 아까 100조, 200조는 넘어가고 둘이 합쳐서 50조만 되더라도 50조 정도의 갖다 예를 들어서 주주 환원 정책만 나와도 네. 시장이 환호한다. 7,200, 500까지는 환원한다. 그리고 그 다음 파동은 그때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 보고 보자.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테마색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또 앞서 말씀하신 이번에는 삼성전기를 빼고 한미반도체까지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네, 근데 이 테마색의 그 발음도 힘들다. CIO의 특징이 있어요. 네. 여기 딱 보시면 제가 빨간 색깔로 딱 쳐 있죠. 이 분의 성향이 성장성, 투기성이에요. 이분이 안정성이 아니에요. 그 2008년에 다 망한다는 네. 그 셀트론의 승부 거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인도 출신이면서 동남아 쪽에 그나마 뭐가 핵심을 몰고서 그동안 17년 동안 공부하시고 스터디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남아통이에요. 네. 동남아통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싱가포르의 그냥 넘버 원이에요. 그 국펀드로. 그러면 이분이 지금 몰고 있는 게 AI, 데이터, 반도체, 클라우드 이거를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빨간색 보면 벌써 TSMC, 엔비디아, SK하이닉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 종목을 성장성이 있으면서 투기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예, 승부를 걸겠다. 그래서 승부 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그게 이제 이거를 저는 SK그룹의 싱크탱크가 시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노이즈가 많잖아요. 노이즈는 노이즈로 중화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복상장 노이즈를 네. 사람들한테 이거 보게 하지 않고 딴 거를 보게끔 만드는 게 딱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떡을 주는 거예요. 떡 주는 게 이제 배당 생각보다 많이. 네. 그리고 자사주가 테마색 에너지에서 테마색이 지금 대충 SK하이닉스가 지금 5억 달리면 대충 10억에서 20억 배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올리면서 들어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대신 여기에 쪼찡 해지들과 같이 핑퐁이니까 170, 190, 200을 이렇게 선을 거놓고 9월 만기 때까지 우리 수치로 어디까지 보나 네. 그게 여기에 전략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하고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공격 대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SK하이닉스 ADR입니다. 이제 동남아 해지는 저는 ADR을 급격하게 땡기나 볼 생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날 기억나세요? 주가가 잘 가다가 1010에서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50포인트를 급락을 시킵니다.
이때 호르무즈 마이너스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보다 M7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급격하게 급락시킨 게 딱 요거예요. 이거 요 시간 딱 요 두 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 개장하자마자 거의 145불을 134불까지 급락. 그 다음에 마이크론을 910불을 840불까지 급락. 그러니까 아침에 딱 보고 나서는 반도체주 급락하면서 F4 다 죽여버리고 비차익 매도해보니까 심리는 어떻게 해요?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M7은 괜찮은데 우리는 뭐야 하고 사람들 실망해서 여기서 다 털렸을 거라고요. 이때가 950, 60입니다. 삼성전자 22만 원. 네. 다들 저점에서 털리셨습니다. 얘네들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이걸 올리는 시나리오를 만약에 제가 구상하는 CIO예요. 네. 어떤 짓 할까요? ADR을 헐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럼 본주의 높이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ADR 보세요. ADR. 이번에 저점에서 제가 130불 때나 시간 외에서는 이것보다 더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서 이렇게 하세요. 160불, 170불, 180불, 190불. 10불 단위로 거 놓아 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7월 7월 말에 160불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상한가 받았던 자리예요. 그리고 7월 중순 때가 174불 5불입니다. 요거 돌파하나 보세요. 요때가 SK하이닉스가 200만 원에서 220만 원대입니다. 본주가. 그러면 요 속도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아요. 저는 요 속도가 앞으로 시장에 내가 CIO라면 우리 비관론자를 낙관론자로 눈에 뒤집히게 하고 머니게임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모양을 주는 거를 SDR 갖고 만들 것 같아요. SDR 갖고 머니게임을 하나 한번 시장한테 물어보시죠. 저는 그래서 테마섹, 헤지펀드, SDR 이게 우리나라 F4를 결정할 거고 소부장을 결정할 거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서 대표님, 오늘 우리 시각으로 9시 반에 발표가 될 미국의 7월 CPI가 코어 CPI 기준으로 2.5에서 2.4 정도가 나오면 미국장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치는 잠시 뒤에 뭐 나오면은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을 인버스 2X, 곧버스를 가지고 판단을 좀 하시는데 지금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도 함께 좀 그래서 인버스는 급락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셨었죠. 70원과 80원 오면 사겠다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수 상승은 어디까지 봅니까를 여러분들 인버스 곱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버스 곱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인버스 곱. 여기 보시면 이번에 150원까지 갔습니다. 58원에서 169%나 올랐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5,200까지 공포 만든 거예요. 제가 이때 여기 70원과 80원 사이에 오면 하겠습니다가 지금은 이제 80원대입니다. 지금 80원대예요. 그러면 만약에 7천 넘어요. 그러면 인버스 곱은 얼마가 하겠습니까? 70원이에요. 70원.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70원과 9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50원을 봐요. 네. 그럼 급등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70원과 9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약간 100원이나 110원까지 가요. 그러면 올려놓고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갖고 9월 달까지 감 잡으시면 뭐 대충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매일 그려보세요. 옆에다가 타이거, 하이, SK하이닉스 레버리지하고 그 다음에 인버스컵에서 선을 매일 그려봅니다. 그래서 이 롱숏의 시소를 감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타이거, 코덱스, 하이닉스, 레버리지는 13,000원과 15,000원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5,000원까지 뺐잖아요. 그러면 13,000원과 15,000원 구경시키나.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또 눈에 콩카풀 씌우거든요. 아유, 저때 살걸. 대부분 다 어디에서 털릴 것 같냐면 9,000원에서 11,000원에 많이 털릴 것 같습니다. 그거 견디시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 구주를 200만 원은 안 보는데, 그러니까 밑에 사신 분들은 파도 타기를 하세요. 1,200원부터 1,500원에서 1,000원 단위다 비율 매도를 하는데
이거를 뚫려 안 뚫냐는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8월 말에 판단할게요. 엔비디아로. 그래서 저는 인버스 곱은 70원부터 오면 분할 매수. 네. 그것도 3번에 나눠서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인버스 2X를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읽으셔서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먼저 여쭤봤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반도체주 외에도 들고 갈 만한, 안심할 만한 섹터나 종목을 찾으실 텐데 지난주에는 코스닥에도 종목장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여전히 같은 관점이실까요? 관점이죠. 그러니까 소부장.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전 로봇과 피지컬 AI입니다. 지금 그 로봇과 피지컬 AI 중에 네. 3분의 1 토막된 게 허다해요. 심지어는 현대오토에버도 3분의 1 토막되고 요번에 5월 6월 달 그 젠성 할 때 고점을 그냥 LG전자도 박살을 내고 LG CNS도 박살을 내고 다들 변동이 어마무시합니다. 저는 그 순환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피지컬 AI나 갖다 예를 들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갖고 전체적인 포트를 정하는데 네. 저는 그때 AHL 만도나 이런 것들을 또 설정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AHL 만도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뭐 이런 것들 갖고 앞으로 시장을 읽겠습니다라고 해드렸는데 저 보스턴 다이나믹스 어디 있냐? 그 국내 상장돼 있는 ETF 중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불릴 수 있는 그 ETF 말씀하시는 거죠? 현대차. 네. 아니면 그 라이즈 그 현대차 고정 피지컬 AI. 먼저 피지컬 AI를 보고 갖고 7월 22일 이 22일을 왜 거점을 잡냐면 삼성그룹이 로봇 연맹을 발표한 날이에요. 그리고 또 7월 22일이 SK하이닉스 200만 원 찍은 날이에요. 네. 이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차, 현대모비스 다들 그 기준으로 다 빠졌어요. 지금 수준에서요. 장은 올랐어도 이쪽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때 현대차가 42만 원인데 40만 원. 현대모비스 52만 원인데 49만 원. LG 이노텍 이번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도 65만 원이 60만 원. 현대오토에버만 돌파했어요. 7월 22일 대비 돌파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슷해요. 요거 비교해. 로보틱스 69,000원 로보틱스가 돌파했어요. 저는 이럴 때 돌파한 게 주도주예요. 돌파한 게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오토에버, LG CNS, 두산 로보틱스 그러면 여기에 공통 분모가 뭘까요? 저는 아까 26일 날 인베스터데이 로봇 그 다음에 로봇과 연결된 투자에 관련된 종목이 이쪽에서는 그 머니게임 제가 이 바닥 선수들이 많이 다쳐서 종목을 압축해 갖고 스타 종목 하나를 만들 거다가 저는 이쪽에서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에 벌써 스타 종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HL만도 현대오토에버, LG CNS, 두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반도체 업종 외에도 앞서서 조선업, 원자력 발전, 또 로봇 쪽에서도 탑픽 종목을 언급을 하셨으니까 혹시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